3월 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별일도 다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현직 여자 비서가 폭로했는데요. 그 폭로하는 순간에 한국의 특사단은 북한에서 김정은과 이 접견 및 만찬을 4시간 12분을 했습니다. 오후 6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12분에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대형 사건, 하나는 지자체 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초대형 스캔들이고 여권의 향후 권력 지도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문 정권의 살이 걸린 남북 정상회담과 더 나아가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그리고 4월 전쟁 위기설 등의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살이 걸린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초대형 이슈가 거의 동시간에 벌어지면서 의아스러운 것은 합의가 있었다면서 오늘 이 시간 현재, 그러니까 간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합의 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 청와대 상황실장이 특사단에 포함되어서 갔다라는 것은 그때 상황을 한국어로 보고하는 걸 건데요. 어제 김정은이 4시간 12분간 밥을 먹으면서 회담을 했다 하고 또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김여정 등이 있었고 만찬에는 리성권, 명경일 또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까지도 자리했고 김창선, 북한의 김정은 일가의 집사인 서기 실장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인맥들은 사실상 다 나온 거고 이 자리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합의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남측 특사로부터 순회 상봉, 즉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듣고 의견을 교환해서 만족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특사단이 간 원래 이유는 비핵화가 아닌 정상회담 때문이죠. 2월 10일 날 김여정, 김영남 일행이 평창올림픽 개식 참가를 빌미로 한국에 와서 김정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사실상 수락을 문 대통령이 했고 서로 간에 대략적인 초청과 수락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의제라든지 또 정상회담을 가는 과정에서 정리되어야 할 사전의 요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왜? 미국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김정은과 하게 되면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이 미일의 대북 제재 압박 강경 노선에서 이탈하여 북한, 중국 편에 서서 한마디로 대북 제재 압박이나 해상 차단 이런 부분들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일조하고 있는 한마디로 동맹의 배신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세부적인 합의의 내용에 대한 일정에 대한 이 확인을 하러 가는 특사가 이제 내용이 변질되어서요.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미국 쪽에서 비핵화가 없이 남북 간의 진전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용납할 수 없다. 너네 둘이서 잘 지낸다. 그건 곤란하다. 비핵화의 진전과 맞추어서 가야 되고 한국 너희들은 어찌해서 너네 문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강 건너 불 오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중매를 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는 미국의 불만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특사의 기본은 비핵화가 아닌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논의인데, 실무적 논의인데, 미국의 이런 입장들이 강경하게 유지되면서 비핵화를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특사단의 방북과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 회담 결과 나온 핵심은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 본질적인 이슈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비핵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면 북한이 한국 보고 정상회담을 하러 오려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때 연기하고 이번에 다시 재차 2차 연기를 하게 되면 미국 쪽으로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우방들을 위협하는 이 핵과 미사일 협박에 대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거기를 북한을 가는 이유로 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으니까 동맹의 관계를 재구성을 하든지 그러니까 동맹을 깨든지 아니면 우리라도 일본과 더불어서 훈련을 해서 한마디로 이 한국이 빠지더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겠다. 미국이 초강경으로 나왔죠. 또 그럴 거를 대비해서 제가 12월 달에 이야기했듯이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그때쯤 정상회담을 또 이야기를 꺼내서 또 연기할 거라고 이미 다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의 생각보다도 더 강하니까 김여정이, 김영남이가 너들 수준의 펜스 만나봤자 저 사람 충실한 신도에다가 기독교 그 다음에 이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원칙주의자니 펜스 입에서 당신들 앞에 조지는 이야기 나올 건데 우리가 그까지 가서 그 이야기 듣고 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제했겠죠. 그래서 이제 김영철이가 또 이방카 왔을 때 왔는데 미국이 김영철이 오기 직전에 초강경 제재를 또 해버렸죠. 그러니까 김영철은 호텔에 틀어박혀서 좀 쥐어 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급해졌지요. 김영철은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는 것을 수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정상회담 못하는 거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장 큰 일본 아젠다가 북한이 비핵화로 어떻게든 나오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이번 아젠다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어느 정도 보여서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이고 3번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것 같아라는 그런 명분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 연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아젠다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밑에 두 가지 미북 대화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는 북한이 진실로 비핵화의 회담에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풀릴 문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풀린다면 자동으로 정상회담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천명하느냐. 두 번째로, 그래서 미북 대화가 미국의 수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세 번째로, 그럼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결국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특히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독수리 훈련과 쌍용 훈련을 축소 연기해 주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나오는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한 세 가지. 하나는 모라토리움이라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거나 또 실험을 중단하는 것.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북한이 데리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인질 3명을 석방해 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북한이 원론적으로라도 비핵화 부분을 언급하는 것. 그래서 북한은 과거에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었다라고 말을 한 정도를 이번에 다시 언급을 함으로써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라는 워딩 정도를 해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요, 그때만 해도 북한이 핵이 없을 때입니다. 북한이 핵이 없을 때 남측은 핵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요. 5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남쪽은 핵이 있고 북한은 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이 합의한 부분은 저거는 없는 거를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수백 개 갖다 놨으니까 아예 너희도 빼고 우리도 무장을 안 할게 라는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해 준 거죠. 하나도 손해볼 거 없는 거죠. 어차피 저것들은 없는 거니까요. 그럴 때 김일성과 그 후계자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가 그들이 쭉 이야기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을 가진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이 침략이나 민족 간 분열, 압박을 이렇게 중단하고 이 미북 평화협정, 남북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맺어서 평화 상태가 이루어질 때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입구가 아니라 몇십 년 뒤에 출구해서 우리 선조가 미군이 나가버린 상황에서 그야말로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고 이상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상적인 발언을 했는데 내가 그걸 다 이루겠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군 철수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남쪽을 적화시키거나 북한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문 정권은 전번에 김영철이 왔을 때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것도 안 믿습니다. 수도 없이 물밑에서 만났을 거다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문 대통령 측에서 북측에 제안한 2단계 구상. 지금은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입구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입구에서는 일단 동결하고, 동결한다라는 의미도 한 서너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숫자를 더 이상 생산해내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또 모라토리움으로 해석되는 핵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동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각종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해서 미국, 북한이 우방이 될 때 이제 비로소 핵을 폐기한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현찰이고 핵 폐기는 먼 미래의 약속음에 불과한 구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황당하다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미국에 의해서요. 한국이 또 꼼수를 썼어요. 3단계 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일단 입구에서 실험 중단하고 곧바로 그것이 실험 중단을 북한이 언급하는 순간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들어가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일정 정도 진행이 되고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받아들여질 때, 즉 제재 압박을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또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논의를 갖다가 이렇게 해 나갈 때 미래의 핵인 핵개발 시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만들 거를 못 만들도록 시설을 파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출구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한다는 겁니다. 기존 핵을. 자, 이거는 원래 2단계보다도 더 약을 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잘게 쪼개서 살라미 전략, 흔히 살라미 전략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한 방에 가야 될 거를 이 살라미라 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피자 위에 토핑으로 올라간 딱딱하게 말린 건 소세지 있죠. 얇게 썰었잖아요. 살라미는 두꺼우면 짜서 못 먹습니다. 얇게 그냥 이렇게 샐러드나 피자 같은 데 위에 얹는 거죠. 토핑용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한 방으로 갈 거를 잘게 썰기 시작하면 이 정도 되는 이 살라미 소세지를 얇게 썰면 기술자들은 한 100개까지 썰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뭔 말이냐? 단계마다 뭘 얻어내면서 단계마다 저거가 유리한 대로 해 나가면서 애는 지독실이 미기면서 최종적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게 만들어서 그 과정에 미국 정권도 바뀌고 한국 정권이 또 바뀌고 이러면서 북한은 사실상 그때까지 핵을 유지하고 그리고 최종 순간에는 이제는 남측의 환경이 북이 저절로 주워 먹을 만한 환경이 될 때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핵 폐기를 출구에 하겠다면서 10년, 15년 끌고 가면 문 정권이 끝나고 또 문 정권이 더 친북 좌파적인 남한 정권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남한 정권이 북한의 똘마니 역할을 할 때까지 이 비핵화 협상을 끌고 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한 10년쯤 핵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핵 보유국이죠. 인정은 못 받아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야, 내가 10년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뭘 이제 없애냐. 그냥 군축 협상이나 하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니 3단계니 하는 이 안을 짜가지고 있는 문 정권의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정말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안보 적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단계별로 가자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무의미한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정권이 합의가 있다라고 슬슬 흘리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국미에 맞도록 안을 다 짜줬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제 오늘 어제 합의를 후속적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 관계자가 협의라 할지 합의라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고 정상회담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고 비핵화 방법론이 논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종전에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2단계와 다른 3단계가 제시됐느냐 하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했는데 이 정권이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을 바가 전혀 없지요. 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비핵화를 사실상 이야기한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어제 11시 20분에 김정은과 식사와 이 회담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북한에서 합의된 내용이 현지에서 발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와 특사단이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할까요? 현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아무래도 한국에서 현지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김정은식의 이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비핵화와 군사훈련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단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합의들이 사실상 미국에 의해서 한 방에 현지에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발표하는 순간에 그냥 발표 즉시 사망이 되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death on announcement, 즉 이야기하자마자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DOA네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자들이 미국의 구미에 맞게 한마디로 반쯤 요리가 되어 있는 식품을 가져와서 렌지에 돌려가지고 완전 식품으로 만들어서 미국 식탁 위에 올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쯤 가공되어 있는 것을 렌지에 돌린 다음에 한국에서 소금 치고 후추 치고 허브 치고 고춧가루 치면서 가공을 하겠죠. 즉 북한이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미국한테 던져주면 어차피 꼼수인데 비핵화 하겠습니까?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북한이 진짜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몇 분이 드는데 다 주사파들이나 종북 좌파들이네요. 그분들은 제 방송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있으면 암 걸릴 건데 그때까지 보려고 할 겁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동네 개도 안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요 광을 내고 비벼가 포장을 해서 미국한테 자 꼼수 하나 가니 받아라고 던지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요 올라가기 전에 한국에서 김정은이 그래 이걸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내용을 다 들고 갔어요. 그러면 북한하고 합의도 안 하고 들고 갔냐? 지금 대북 소식통들이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통전부장과 평창올림픽 개막 전에 판문점에서 비공개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평창올림픽 개막이 2월 9일 아닙니까? 김영철이 한국에 내려온 거는 2월 25일이지만은 이미 그 전에 2월 9일 전에 서훈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몇 번 만났어요.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라인 말고도 수도 없이 물밑으로 김정은 신년사 하기 전에도 12월 달에도 중국에서 만나고 북한에서 만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공개 회비는 1월 9일 날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처음이지만 드러나지 않게 몇 차례 더 만났다. 실질적인 조율은 비공개 접촉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이번 올림픽에서 북한이 던진 카드들, 마식령 갔다 온 거,
김영철이 내려온 거,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거, 그게 뭐 김여정이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뭐 자랑스럽게 주면서 그게 알한 게 아니라 이미요. 문 대통령은 김여정이 꺼내올 때, 오빠가 나한테 정상회담 6월 달에 하자고 갖다 주라고 했지. 다른 겁니다. 국민만 병신이고 언론만 쏘아주는 척 쇼하고 자빠졌지요. 한미관계의 밝은 외교 소식통은 서 원장이 김영철을 직접 한두 차례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파악한 북한의 입장을 가지고 북미 대화를 주선해 보려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사안 등 비핵화와 무관한 것부터 미북 대화를 물꼬를 틀라 했는데 미국의 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에는 판문점이 아니라 또 한국 측 인사가 평양에도 중국을 거쳐서 두세 차례 갔다고 이야기가 나왔지요. 자, 간 거 말고도 판문점에서 만난 거 말고도 중국에서도 이미 수두룩하게 만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무슨 4시간 15분을 만나서 밥을 먹고 오래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그 결론 나올 거는 한국이 들고 갔기 때문에 4시간 15분은 그냥 김정은이 떠드는 거 그냥 들어주는 세레모니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답은 이미 한국이 벌써 모범 답안까지 정해서 올려보냈고 그걸 북한은 또 자기들 용어로 살짝 바꿔서 한국에 내려보내면 한국이 그걸 또 광을 내가지고 미국에다 갖다 들고 가서 포장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벌써 꼼수 보따리가 남으로 북으로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꼼수 보따리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비핵화라는 원칙은 넣어놓되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장난을 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 또 북한이 회담만 가게 되면 수많은 인센티브를 북한한테 제공한다는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